네, 2023년 개묘년이죠. 이번 시간 갑인일주 신년 운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일단 일주랑 대입을 시켜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2023년 개묘년에 이제 세운 천간이 이제 묘목이죠. 그리고 세운 지지가 이제 세운 천간이 개수고 세운 지지가 묘목이죠. 이 개묘하고 갑진일주의 갑인하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운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끼띠 해죠. 예. 일단 갑인일주를 보시면요, 이제 갑목이 인목을 깔고 있는 것이죠. 천간지지가 같은 오행의 음양도 같아요. 그러니까 비견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갑이 이제 인목을 보면 이제 녹지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십이운성상 이제 녹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갑목이 이제 여기에 있죠. 인목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십이운성 이제 절태양 생육대 노왕세 병사묘인데요. 갑목이 이제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절태양 생육대 녹지에 와 있습니다. 갑인일주는 이제 녹지입니다. 십이운성상으로 이제 녹지를 분석하는 건데, 천간이 지지의 십이운성 12개 단계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주의 어떤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십이운성을 이렇게 같이 이제 분석을 해 보는 겁니다. 이 녹이라고 하는 거는 십이운성에서 약간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복록이라고도 하고 식록이라고도 하고 이제 녹봉입니다. 그리고 직위도 의미합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을 녹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한 만큼 버는 돈도 의미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갑인일주인데 이제 이 천간에 일간 갑목이 인을 깔고 있는데 인의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 무병갑이죠. 무병갑. 여기 7716은 한 달 30일 동안에 7일 동안에 무토, 병화가 7일, 갑목이 16일 동안 사령한다. 이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목 입장에서 무토는 이제 편재가 되겠고요. 병화는 이제 식신이 되죠. 갑목은 이제 비견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갑인일주 보시면 천간과 지지가 모두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 자체는 내성적인 것보다는 외성적인 성격에 가깝고, 이 녹지가 의미하는 거는 내가 일한 만큼 식록이 있고 돈을 버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성격은 반듯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성적이고 이제 갑목의 특징이, 갑일간의 특징이 경쟁력이 좋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목이 이제 봄에 이렇게 솟아나는 나무죠. 인월이라고 하면 이제 입춘이 시작되고 한 해가 바뀌는 그러한 이제 그 때이기 때문에 추진력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목은 이제 장남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실제 이제 그 차남 셋째 이렇게 갔는데 갑일간이다 한다 그러면 장남 역할을 많이 해요. 장남, 장녀.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편재가 있는데 이 식신이 이 편재를 이렇게 생해주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식신생재니까 재적인 어떤 취득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인 걸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이 간여지동의 사주의 특징은 일관과 일지가 같은 오행이다 보니까 비견이 강하죠. 비견은 재성을 극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 재성은 돈도 되지만 여자도 되죠. 배우자도 돼요. 그래서 간여지동에 보통 이제 부부관계가 좀 유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성절종인데 이 갑인일주가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관성을.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 관성은 금의 오행이죠. 그러면 경금하고 신금이 되는데 갑목이 양이니까 경금을 끌어와요. 그러면
경금은 인을 보면 이제 절지에 해당이 돼요. 보시게 되면 인하고 경금하고 같이 있죠. 그러니까 경인은 여기서부터 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이.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끊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인 일주가 어느 시점 결혼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물론 직장 다닐 확률이 매우 높은 일주가 갑인 일주예요. 굉장히 반듯하고 좀 심독도 풍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관성 절정이기 때문에 갑인 일주는 일정 시점이 되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무토를 보시면은 갑목 입장에서는 편재죠. 편재가 무토가 인을 보면 12운성상 생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좌의 녹궁이라고 보는 거죠. 생좌 녹궁인데 생녹 다 좋은 거죠. 이거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막 그 세상에 알리고 그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후원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직 내 후원자가 있어요. 갑인일주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조직 내 후원자가 있습니다. 부하가 됐든 상사가 됐든. 이 재성은 남명 입장에서는 부인을 의미하죠. 근데 이 부인이 어떤 부인이냐? 생좌 녹궁. 반듯하고 이 생은 밝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밝고 반듯한 부인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갑인일주는. 그리고 이 편재는 남녀공이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생좌녹궁이죠. 당연히 아버지의 부친덕이 있어요. 반듯한 재성이 있다는 얘기죠. 편재는 남녀공이 친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친아버지. 자, 병화는 식신이죠. 갑목 입장에서. 근데 이제 병화도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화, 무토 같이 있죠. 여기 보시면 병화, 무토 같이 있죠. 병화부터가 요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태양 생이 되죠. 그래서 무인생, 병인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의미의 단계예요. 그래서 식신이 생좌 녹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식신이라는 거는 내가 활동성을 의미하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 버는 그러한 형국의 일주가 갑인 일주고 식신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의미하죠. 자식이 생좌 녹궁이에요. 밝고 반듯한 현출한 자식을 두게 되면 의미합니다. 여명 입장에서. 자, 비견은 형제 자매인데 똑같이 지장간 갑목도 녹지에 있고 일간도 녹지에 있으니까 녹좌 녹궁이죠. 그야말로 반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견은 형제 자매니까 갑인 일주는 형제 자매가 아주 반듯하고 현출한 형제 자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갑인 일주는 굉장히 반듯해요. 모범적이에요. 범생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런 데로 가는 게 맞아요. 전문 직장인, 공무원. 편재도 굉장히 좋죠. 개인사업가, 의료, 교육, 군인경찰 다 보면 직업들이 반듯하죠. 이쪽 계통으로 나가면 갑인일주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진신은 갑목이 필요로 하는 천간이나 갑목에 도움을 주는 천간인데 그러한 천간은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계수예요. 이러한 이제 천간이 지지에 잘 뿌리를 내리고 건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 이제 병화는 이제 식신, 상관, 편재기죠. 정재, 그리고 이제 이거는 편관, 이건 정인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한 인성들에 대해서는 육친적으로 좋게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갑인 일주가 2023년이 개묘년이죠. 개묘년을 보는 건데 이 갑목 입장에서 개수는 정인이에요. 정인은 반듯한 인성인데 이거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의미하고 학업도 의미하면서 계약, 내 명예 이런 걸 의미해요.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이건 길성입니다. 길성.
이 개수가 좋은 개수가 들어오는데 이 개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작동을 하는지는 세운천간은 천간오합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보시면 천간오합 공부 많이 하셨죠? 갑기을경 병신 정인 무게합인데 2023년은 계묘년이니까 이 세운천간 개수는 무토를 봐야 돼요. 무토를 봐야 합생의 구조가 돼서 합이 돼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개수가 무토를 보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가 무토를 만나야 되는데 천간, 연천간에 월천간에 시천간, 드러난 천간의 무토랑 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랑 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드러난 천간하고 이렇게 합이 되면 이 개수가 들어오다가 이 무토랑 합을 하면서 이렇게 얘가 나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거라고 해서 이 개수가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잃는다기보다는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랑 합을 했다. 이거는 합생이라고 해서 합이 돼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개수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육친성, 이 정인을 얻어요. 작동이 되는 겁니다. 언제? 2023년도에 누가? 갑인일주가. 어느 경우에?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있는 경우에만 작동이 되는데 그러면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있는 거는 진술인신사예요. 자, 보시면 12가지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술회 중에서 해수, 술토, 신금, 사화, 진토, 임목은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있는 게 잘 보이시죠? 나머지 지지는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갑인일주는 진술인신사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 좋은 의미의 육친성 정인 개수를 얻는데 갑인일주는 이미 임목 안에 병화, 간목이, 무토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무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인일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인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일지에 이미 존재하고 있죠. 다른 지지를 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갑인일주는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없는 이상에는 이 개수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육친성을 얻는다. 득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학업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어머니의 도움, 내 명예가 올라간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명예도 올라가고 내가 시험 합격도 하고 어머니가 날 도와주기도 하고 뭐 계약도 잘 되고 이러냐, 모든 게 잘 되냐.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본인이 판단할 일이겠죠. 본인의 삶을 잘 보시면 내가 만세력을 내해서 딱 깔아 내가 갑인일주야. 그런데 최근에 아니면 작년, 올해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것 중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걸 잘 판단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자기 사주 자기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운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세운지지는 묘목이죠. 묘목은 겁재인데 자, 지지는 천간 오합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는 틀려요.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합니다. 형, 충, 회. 형충회합인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인신사 대표적인 거죠. 축술미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묘는 형에 해당되는 거는 삼형살에 해당되는 게 없죠. 묘는 자묘형만 있어요. 근데 자묘형은 작용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 충이 되면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져요. 묘랑 충 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육충. 자, 묘는 묘유충이 되죠. 묘유충이 됩니다. 묘유충이 되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가 닭띠다. 그러니까 닭띠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유안의 지장간이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묘유충이 되면 묘 안에 있는 지장간 간목이 나와서 드러난 천간의
토가 갑기합을 하죠. 이렇게 천간오합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기합으로 이게 천간오합이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는데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면 얘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 자, 묘유축이 되면 묘 안에는 을목인데 드러난 천간이 경금이 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나가요. 자, 유 안에 있는 경금이 있죠. 묘유축이 되면 유 안에 있는 경금은 드러난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나가요. 묘유축이 되면 유 안에 있는 지장간 신금이 병신합을 하죠. 병화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묘유축이 되면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육친성은 이제 데리고 나가니까 이건 실로 볼 수가 있고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이 있죠. 이거는 나가지가 않겠죠. 합의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가 연지가 유가 됐든 월지가 유가 됐든 요런 시지가 마찬가지, 시지도 마찬가지로 유가 있으면 이러한 묘유충이 성립이 돼서 이렇게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면서 득실이 갈립니다. 갈려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합과되는 요런 부분들은 제가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뿌리를 내리고 지지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월지에 통근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가진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양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유가 없다 그러면 아주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는 삼합방합을 의미하는 거죠. 삼합방합인데 방합은 여러분 아시죠? 방합은 좀 강하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총 4개가 있죠. 근데 이 방합의 특징은 삼합하고 틀려요. 삼합은 이제 목은 해묘미, 화는 인호술, 그리고 금은 이제 사유축, 수는 신자진인데 이 방합은 3글자가 다 모여야 작동이 되고요. 2글자가 모이면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묘인데 지금 묘가 이제 다른 글자랑 합을 하는데 3글자가 이렇게 같이 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합은 여기서 이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삼합은 되죠. 제가 삼합은 2글자만 모여도 작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가 합을 하는 삼합은 해묘미죠. 해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합인데 해묘미예요. 묘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 그러니까 해묘가 되든 묘미가 되든 요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에 삼합국이에요. 국이라고 하는 건 강하게 힘을 결집시킨 거죠. 삼합국이 되는데 이거는 목이니까 갑인일주의 갑일간 입장에서는 목이니까 비견이죠. 비견국이 됩니다. 비견국.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가 양띠다. 그러면 묘미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목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비견의 세력이 강해지죠. 그럼 비견의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 세력이 내가 좀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비견은 형제, 자매, 친구, 동료를 의미하니까 친구나 동료들이 내 주변에 모이고 새로운 친구나 동료를 사귀게 되는 그러한 2023년 계묘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갑인일주가 양띠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묘도 마찬가지 되겠죠. 해묘, 그 다음에 묘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갑인일주가 돼지띠다. 그럼 해묘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목이 강화되면서 비견의 세력, 내 세력이 강해지고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니까 이러한 내가 좀 내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활동량이 좀 많아져요. 비견이 생하는 거는 식상이죠. 식신상관. 식신상관은 새로운 진로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비견이 강해지니까 2023년도에는 좀 다른 해보다 내가 활동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경우에 갑인일주가 돼지띠이거나 양띠인 경우에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갑인일주가 용띠예요. 그러면 임묘진 방합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세 글자가 모이기 때문에 비견, 임묘진은 이제 목국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갑인일주가 진원에 태어났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인일주가 진시에 태어났다. 마찬가지예요. 다 임묘진 방합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견의 세력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내가 활동량도 많아지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는 그러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이 남았죠. 자, 이 묘는 합을 하는 거 육합 많이 배우셨죠, 여러분? 묘하고 합을 하는 거는 술토죠. 묘술합입니다. 그래서 갑인일주가 만약에 개띠다. 묘술합을 하죠. 이거는 뭐냐면 요 술토는 갑목 입장에서는 이거는 재성이 되죠.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현재 이건 사주 원국에 있는 그 편재죠. 돈이에요. 이 돈이 묘술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잃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돈이 좀 묶이는 거죠. 내가 뭐 친구의 권유로 뭐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 아니면 친구가 뭐 소개시켜줘서 어떤 사업을 같이 좀 하게 됐다 해서 돈이 좀 묶인 거예요.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실로 볼 수는 없고 좀 금전적으로 좀 답답함이 있겠다. 어떤 경우에? 갑인일주가 개띠일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은 지금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탈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갑인일주 2023년도에 이 정인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험 합격, 내 명예가 올라가고 계약 운 이런 거예요. 어머님의 도움 이런 것들인데 왜? 인목 안에 이미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게 합을 하면서 이 개수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인성의 득이다. 갑인일주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갑인일주입니다. 예, 갑인일주의 건투를 빌겠습니다.